안녕하세요. 상권 읽어주는 쉘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여성 패션 브랜드에서 11년 동안 가드 영업팀장을 했었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약 100개가 넘는 매장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오픈을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퇴사 후에는 그 창업과 운영의 부분에 컨설팅할 수 있는 SC 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창업 정보와 운영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주목받은 상권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이 상권이 주목받는다 라기보다도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특이점이 있는 상권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어떤 특이점이 있는 상권이 부상할 수 있는지 과거의 사례들을 또 그리고 기존의 상권들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편하게 사진을 많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서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MZ세대들한테 가장 부각받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상권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첫 번째는 한남동, 두 번째는 성수 서울수, 세 번째는 신당동입니다. 이 신당동은 최근에 힙당동이라고 불리면서 많이 부상이 되고 있죠. 최근에 유튜브 전역자라고 이희경 씨가 나오는 부분에서도 최근에 힙당동을 방문해서 다양한 매장을 소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한남동입니다. 한남동은 대로변과 이면에 두 가지 상권을 나눌 수 있는데 이면에는 좀 더 특이하고 좀 개성 있는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특히 안쪽에 이제 마르디라는 매장이 세 군데 위치하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이나 또 국내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여성 의류를 구매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말 같은 경우 방문해 보면 매장 앞에 줄 서서 구매할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사진처럼 인민도로 안쪽으로 골목골목이 개성 있는 매장들이 좀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붉은색 벽돌이 굉장히 눈에 띄죠. 네, 이렇게 기존의 외벽을 유지한 채 각각의 브랜드의 개성 있는 인테리어를 적용한 경우들이 많고요. 기성 브랜드들도 위치해 있습니다. 디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 브랜드들도 있는데 기존 브랜드가 입점해 있더라도 마치 기성 브랜드가 아닌 것처럼 보여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왼쪽에도 아틀레 나인이라는 여성 브랜드인데 이미 기성 브랜드로 있지만 해당 입지에서는 아틀레 나인이 아닌 것처럼 좀 많이 보여주고 좀 개성 있는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지금 카페인데 나무가 굉장히 개성 있게 보이고 있죠. 다음은 성수 서울숲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수 서울숲은 서울숲역을 중심으로 성수역을 중심으로 골목골목이 상권이 펼쳐져 있고 과거에 성수동과 서울숲은 이 공업단지가 모여 있었는데 공업단지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핫한 카페들과 또는 의류점들 또는 특색 있는 매장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안쪽으로 구석구석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스티커 사진점처럼 반경 1km 내에 5군데 매장이 있을 정도로 MZ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의류점인데 건물 외벽을 살린 상태로 이 붉은색의 인테리어가 좀 독특하게 눈에 띄죠. 왼쪽처럼 전원주택을 좀 수정해서 독특한 인테리어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우측에는 이제 아더아이러 같은 느낌이 나는 이제 의류점의 디자인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카페입니다. 네, 왼쪽에 주택을 개조해서 운영 중인 매장도 보이고 우측도 마찬가지로 주택가를 개조해서 카페를 운영 중에 있는 매장입니다. 이 카페는 그 창고를 개조해서 외벽은 그대로 살리고 안쪽에만 인테리어 좀 진행을 했고 실제로 10년 전에 로드뷰로 보시면 창고였던 매장입니다. 근데 굉장히 느낌 있죠. 실제로 성수동에도 이런 카페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가보셨을 거예요. 대림창고라고. 오래된 매장이기도 하고 성수동의 그러한 분위기를 살릴 때 대림창고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동입니다. 신당동도 마찬가지로 그 시장과 시장 외부를 중심으로 해서 MZ세대가 올 수 있는 만한 F&B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라닥이라고 기존의 그 외 벽은 그대로 살린 채 매장을 운영 중에 있고요. 신당육 본점도 왼쪽처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남바스넥인데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만 보면 한글 간판이 없다고 하면 필리핀의 어느 매장에 온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이동해 보면 왼쪽처럼 쌀국수집이 있고 우측에 오봉 한상 매장이 있고요. 특히나 왼쪽에 쌀국수집 보시면 왼쪽에 그런 그릇 매장을 안 보인다 그러면 진짜 베트남 명고 같은 느낌의 인테리어를 받을 수 있죠. 이 매장은 고깃집입니다. 이제 안쪽에 깔끔한 고깃집을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히 MG에 대한 수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상권의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 혹시 공통점을 좀 찾으셨나요? 다시 한번 편하게 보여드리면 자, 모두 이 기존의 벽돌 형태의 구조를 살리면서 개성 있는 인테리어를 앞세우고 있죠. 주택은 크게 변형되지 않는 상황에서 컬러나 아니면 소재감을 활용해서 인테리어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성수나 서울숲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벽돌형의 구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벽돌형의 구조에 상권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MZ세대들은 이러한 벽돌형, 서울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벽돌형 구조의 상권을 그렇게 찾고 또 그 상권들이 점점 부각되고 있을까? 이 부분은 이것과도 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Z세대들이 어느 순간부터 약과 열광을 하고 또 키링을 하고 다니면서 또 LP를 듣고 있죠.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생소한 경험을 새로움으로 창출하는 게 지금 MZ세대의 특징이고 이러한 특징을 가반으로 상권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권이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유심히 전 지역을 살펴보고 있고 신당 다음에 새로운 상권이 창출되는 시점은 분명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의 상권이 더 활발해지는 것은 사실은 분명하고 새로운 상권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MZ세대의 마음 또 소비자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상권 분석의 가장 첫 번째 기초이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특정 상권, 제가 바라보고 있는 부각될 수 있는 상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